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개TV입니다. 자, 오늘은 전국에 발생하는 불륜의 현장에 언제라도 함께하는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활동 중이신 불륜 증거 수집 전문가, 경찰 출신 탐정님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탐정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늘 그렇듯이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전 회차 방송에서 탐정님께 그 날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네, 그럼 날짜까지는 선정을 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추적을 하시고 이제 실제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또 실패 확률도 줄이고. 실패 네. 확률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 완벽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좀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현장에 있을 때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럴 때는 이제 급변하는, 미리 알려주시지 않은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온전히 저의 노하우를 믿으셔야 하는 건 맞는데, 예. 그러면 예. 꼭 거기에 바라기보다는 예. 미리 정보를 주셨을 때 예. 실패하지 않는 이렇게 방법. 예. 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내 배우자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도보냐 아니면 뭐 대중교통이냐 자차냐. 그렇죠. 저는 뭐 자차가 있으면 다 자차라고 생각했는데 피해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둘이 만나갖고 차 한 대 놓고 상간여차 타고 가고 그런 네.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접선 장소. 접선 장소. 네. 예. 그렇게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예. 아니면 제가 하나씩 다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예.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자차냐, 예. 아니면 택시,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느냐, 예. 아니면 두리번 거리면서 예. 걸어 다니시느냐를 예. 이렇게 주목을 해 볼 만한데요. 예. 첫 번째 자차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왜냐하면 처음에 차량을 추적을 할 때 예.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이제 미리 동선을 알려주시면, 자주 가는 곳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미리 파악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중간중간에 잠깐 눈에 안 보이더라도 또 간격을 좁혀서 따라갈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 길을 주로 이용합니다. 예. 내 남편은 꼭 이 길을 가더라고요. 아니면 제 와이프는 운전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라고 멘트를 주세요. 예. 거기에 맞춰서 제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걸어가는 경우에는 예. 사실 노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2인 이상의 투입돼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어가면은 도대체 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것도 참 어렵겠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현장에서 제가 미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리를 띄워야 할 때는 띄우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줄여야 할 때는 줄여야 하고, 예. 그리고 미리 어느 곳을 걸어간다는 것을 안다면 예. 위에서 보면 되거든요. 높은 곳에서 네. 저격수처럼. 맞습니다. 예. 위에서 저기서 오네라고 보면 예. 그때까지는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말 그대로 그 전에 미리 내가 외도하는 것을 이제 배우자가 알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두리번 거리면서 오는 모습을 위에서 보고 있으면 어느샌가는 미행이 없네 라고 안심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소한 부분까지도 미리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도 45세에서 네. 65세 사이가 제일 많고 네. 카페도 똑같아요. 45세에서 65세 사이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네. 이 나이에 차도 없이 걸어 다닌다? 이런 불륜 커플들이 있단 말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제 의뢰를 하신 분이 사장님께서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여쭤보면 예. 40대 초중반이 외도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그렇죠. 그 인원대가 제일 많아요. 네. 40대 초중반의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예. 아니면 50대 넘는 분들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예. 왜냐하면 사실 현장에서 추적을 하다 보면 예. 50대가 넘으시는 분들은 뭐 걸리면 걸려라 라는 분도 또 있기 때문에. 배째라. 네. 방언이니까 어차피 네. 너는 이혼 못해. 이게 기저에 깔려 내가 있으니까. 숙박업소를 갔다 나오더라도 뭐 어쩔 건데 라는 분들이 맞아요.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령대를 맞춰서 제가 미리 사전에 계획을 짜고 동선을 맞춰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 네. 노하우가 다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와 배우자가 결혼을 하기 전에 미리 연애를 하던 장소 있잖아요. 예. 그 동네와 지금 이 외도 장소가 이루어지는 동네가 같다면 미리 가본 단골집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거 네. 구독자 여러분들, 카페 회원님 여러분들 이거 네.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저는 경험자잖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랑 같이 갔던 그런 데이트 장소 똑같이 가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습성이 있는가 봐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것까지 말해야 하나요? 라면서 결국엔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뭐 더 없을까요? 아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예. 세세한 부분을 많이 알려주시는데 정보를 많이 주면 많이 주실수록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 탐정님하고 소통하는 게 이 네.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이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예. 내가 솔직히 적지 않은 돈으로 탐정을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은 좋지만 욕심이 앞서서 오늘 이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을 촬영하고 상간남 집이 어딘지까지 파악하고 전화번호 집까지 다 알아내고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실망감이 크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주로 4일 동안의 추적 작업을 하지만 첫째 날은 조금 멀리서 지켜보기도 하고 이 사람의 동선이나 패턴을 봤을 때 그 다음 날은 가까이 마지막에 어느 정도 증거가 모이고 난 다음에 3일차, 4일차 때는 제가 직접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기도 그 다음에 카페에서 뒤에 앉아서 같이 커피를 마시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증거는 결국에는 우리 목적이 뭐냐 하면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씩 작은 것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술에 배부르면 안 된다. 네. 그런 마인드로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시간이 지나면 외도 증거는 100%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나옵니다. 예, 그 외도라는 게요, 그 생각하는 것보다 끊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모든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외도를 의심받고 있으면 저 같으면 바람 안 필 것 같은데, 아니면 좀 조심할 것 같은데, 조심한다고 조심하는 유책 배우자들 또한 다 들켜요. 그게 그만큼 그 온몸으로 나는 바람 핀다라는 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다 해결해 주니까 네. 조금만 참으시면 외도 증거는 곧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집에서 싸우고 나와서 만나러 가니까요. 맞아요. 네. 그 이해 안 가, 진짜. 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탐정님하고 의뢰인이 공동으로 합작해가지고 증거를 다 잡았어요. 네. 근데 이제 회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외도 증거 다 잡아서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이나 다 쓸 수 있는 증거가 확보가 됐는데 그러니까 4일을 의뢰를 해서 이틀 만에 증거를 다 잡고 이틀이 남으니까 네. 상간녀가 도대체 뭐 하는 연인지라고 할게요. 그렇죠. 저희끼리니까 뭐 하는 연인지 좀 찾아봐달라, 알아봐달라 그런 의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간 소송을 하려고 하면 예. 무엇보다 소장을 보낼 만한 인적 사항이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예, 기본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 남편이 나가서 외도를 했는데 처음 보는 여자와 팔짱을 끼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여자 얼굴에 이름이 써져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기간이 예. 또 뭐 추가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 더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예. 그것도 결국에는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집이 네. 어디고 직업이 뭐고 네. 얘 패턴이 어디고 그러니까 이게 상간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는 그런 일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간녀에 대해서 이 여자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정말 복수심이 불타고 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욕심이 앞서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소장을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네. 소장을 보낼 만한 증거 같은 경우 꼭 마련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외도 증거 다 잡고 시간 고용한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하면 네. 상간녀의 신상 터는데도 쓸 수 있다. 이 그리고 말이잖아요. 첫날이나 네. 이튿날 당연히 이제 상간녀의 신상이 나올 만한 이제 현장 상황이 벌어진다면 제가 그걸 놓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만약에 상황이 허락한다면 한꺼번에 뽑아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예. 네. 예. 참 믿음이 갑니다. 네. 네, 오늘의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증거 수집 전문가 경찰 출신 탐정님은 이 위에 있죠.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해주신 탐정님은 언제든지 상담은 환영하고요. 게다가 무료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카페로 오셔서 질문도 직접 글로 쓰실 수도 있고요. 직접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직접 전화로도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자,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외도, 이혼 피해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외성은 오로지 피해자 편입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